자, 지방에서 지금 부동산 매수가 좀 없어져서 가격이 내려간다. 서울도 변두리 지역에서 내려간다 그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념이 망친 주택시장. 내년에도 집값, 전세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이 정부의 오판을 비판하면서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판단에 오류를 가져왔다.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38만 가구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파트 수요 증가분과 실제 공급량을 따져보니까 전국적으로 38만 가구가 모자랐다. 그래서 수요 공급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결론은 지금 가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가구가 통계청의 예측치를 벗어나며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58만 4천 가구가 늘어났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시장이 해결 가능한 건 시장에 맡겨두고 그리고 국가가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주택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살 사람은 시장에서 사고 그러지 않은 길비 없는 청년계층이나 그야말로 서민계층에는 갑하우스 700, 국가가 원가로 지어서 700만 원에 판매하는 주택을 대량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만 호를 그런 방법으로 매년 수십만 채씩 공급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가게 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집을 투기용으로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별로 아닌 것처럼 그래서 종부세 파동이 일어났을 때 2% 상위 2%의 그 98%를 갈라치기 한다고. 윤석열도 그렇게 말했죠. 자, 그는 집 소유자 2%와 나머지 98%를 갈라치면서 98%가 오는 갈라치기 사고방식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집 소유자 2%가 아니죠. 집이 있는 사람이 수적으로는 50한 4, 5 될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이 46이나 4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집이 있거나 여러 채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비싼 동네에 있거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류층이 집을 좋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게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가? 아니면 투기꾼처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통계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이 하위 10%에 비해 5배에 이르고 주택 자산 가액은 수십 배에 이른다. 그래서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10,000명이 넘는다. 20대 이하가 지 돈 벌어가지고 집 하나 샀을 사람 없는데 다주택자라네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용으로 분산시켜서 소유한 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입수를 해서 거수기당 의원 하나가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가구가 4.75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이 4가구하고 또 0.75 가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위 10%는 주택이 1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의 주택수가 하위 10%에 비해 한 5배 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액수로 보면 상위 1%의 주택자산 가액 공시지가겠죠. 30억 9천만 원, 31억 됩니다. 하위 10%의 평균 자산 가액은 4,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31억 대 4,500, 68.6배에 이른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 4,500만 원짜리는 공시가격으로 더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31억은 실제 50억도 넘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위 50%의 자산가액이 주택자산가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상위 1%의 주택
자산가액에 비하면 17분의 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생애 출발 때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하는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채,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미성년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 다주택자의 53.7%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이 모자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줘서 가족 찬스로 다주택자인 경우도 15,907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20대 이하 다주택자 절반 이상인 8,293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동안의 시중에 코로나나 경제위기로 막대한 돈이 풀려서 그 돈 때문에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정책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암시하는 거겠죠. 자, 내년에 40이 되는 사람은 83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 83년생 기혼 여성 중 4명 중 1명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혼인관계를 조사한 통계인데요. 83년생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67%, 성별로 보면 남성은 60%, 여성은 75%.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결혼을 많이 했고, 또 올해 39년생인 83년생 남성 10명 중 4명은 미혼 상태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60%밖에 안 되니까 40%가 미혼 상태다. 88년생은 국내 거주자 59만 5천 명 중에 결혼한 비율이 37%에 그치고, 특히 올해 34세인 88년생의 혼인 비중은 27.1%,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성은 48%라고 합니다. 자, 83년생 중 주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8.8%, 즉 10명 중 7명이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83년생 기혼자로 좁혀봐도 주택 소유 비중은 조금 증가해서 35%예요. 자, 이걸 보면 젊은 사람이 집을 거의 못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83년생은 10명 중 7명이 집이 없죠. 7명 이상이죠. 그런데 88년생은 집을 가진 사람이 13.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이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대부분이 집이 없다. 그리고 한국의 상위 1%일수록 집이 많다. 지금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바우스 700, 원가 700만짜리 주거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 통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직장도 제대로 없고 비정규직이 판을 치고 공채는 모집도 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법니까? 그래서 대졸자의 절반이 1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공채하는 데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도 별로 보이지 않고 공채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자, 그렇다면 젊은 애들이 스스로 자영업 안 하면 자기가 취업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서 결혼하고 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윤석열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만 보급하면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은 기본주택을 보급하면 될 거라고 봐요. 둘 다 제대로 안 하고 허지부지 몇 개 하다가 문 닫겠죠.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상대로, 청년들 상대로 쇼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진지하게요, 국가적 원가 주택 공급을 좀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이것이 주류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돼야 된다. 그 외에 돈 있는 사람, 상류 1%나 집 사고 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을 안 할까요? 결국 이걸 하게 되면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서 영향을 받을까봐 바가지 씌워서 벌어먹다가 건설회사도 투기꾼도 그 바가지를 못 벌어먹으니까 이런 걸 못하도록 윤석열이나 이재명이한테 압력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는 부동산 천재죠.
대장동에서요. 근데 윤석열이는 왜 그래요? 자기 명의로 집도 없는 사람이. 마누라하고 혹시라도 이혼하면 집이 있어요? 왜 그래요?